안녕하세요, 실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번에 외국계 생고사에 최종 합격하신 실바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합격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실바님이 왜 실바님이죠? 제가 UFC 선수 중에 앤더슨 실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며칠 전에 있었던 UFC 300 보셨나요? 안 봤어요. 이번에 보시면은 네.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제가 네. 몇 개 드릴 텐데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공개 가능한 범위 선에서 합격 회사와 직무, 네. 그다음에 이걸 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계약 연봉, 초봉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외국계 생보사에 합격을 했었고요. 네, 직무는 영업 마케팅. 영업 마케팅. 네, 영업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영업 관리. 돼요. 네. 초봉은 제가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서 확실하진 않는데 현직자한테 듣기로는 5천 초중반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그게 성과급에 포함된 건가요? 아, 아니면- 그거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5천 초중반이다. 초봉이. 네. 또 직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업 관리다. 네. 그 다음에 외국계 생고사라고 하셨는데 그 영업 관리가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네. 완전히 지점장 형태가 있고 네. 스텝 형태로 시작을 하는 그런 네. 형태가 있는데 혹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지점 인터뷰를 가서 여쭤봤는데 네네. 처음에 들어가면은 본인 성향에 따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태프를 갈 사람은 스태프 가고 지점장 할 사람은 또 지점장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또 약간 본인 성향에 맞게 회사에서 순환 근무를 시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바님께서 이번에 회사를 합격하기까지 준비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고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서류부터 인적성이 있을 수 있고 면접 준비는 네. 대략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서 했는지 그 두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직을 생각한 거는 정확히 준비한 거는 한 3월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자격증만 공부를 했었고 자격증. 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 거는 11월부터 해서 지금 딱 4월 초까지 준비해서 총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6개월. 또 어떤 거 여쭤보셨죠? 그 준비 방법이라고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한데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네.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인적성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 면접 그런 거에서 각각에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서류 같은 부분은 솔직히 멘토님이랑 워낙 그냥 평소에도 준비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죠. 네, 서류는 뭐 딱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평소 실력대로 한 것 실력대로. 같고. 근데 솔직히 저는 오히려 면접에 대해서 네, 진짜 면접.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서류 아무리 많이 붙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 회사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멘토님이랑 모의 면접 보면서 네네. 그리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더 성장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그거를- 와닿고. 아, 네. 저도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멘티가 레벨업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저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험사 보기 전에 마지막 수업 때도 그거를 많이 느꼈고 네. 근데 또 결과까지 좋아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우리 실바님께서는 기존 직장이 네. 있었죠. 근데 어떤 형태였고 어떤 산업군인지 정도 그 다음에 왜 그걸 안 다니고 이직까지 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존에 은행에 다녔어요. 아. 네. 근데 원래 꿈은 영업관리였고 은행에 간 이유가 은행들이 흔히 방카슈랑스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뭐 설계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하면은 나중에 영업관리 할 때 스펙으로도 도움이 되고 일하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은행에서 보험 담당자로 가서 일을 했었는데 진짜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수신업의 비중이 너무 커요. 아, 은행이. 수신업. 네, 보험, 저는 진짜 보험을 좋아해서 보험을 하고 싶은데 수신업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아쉬움이 컸고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뭐 제가 게으른 걸 수도 있겠지만 면접까지 가도 면접 준비할 시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 퇴근하고 면접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적고 저는 나이가 이제 좀
찼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30이 넘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더 보험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네. 이제 선택과 네. 집중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한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처음에 저를 뭐를 보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걸 보는 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보은남을 선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멘토님을 처음 안 거는 처음에 현대해상 아, 서주 그 카톡방에서 멘토님을 처음 뵀어요. 네네. 그냥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한 분이. 그래가지고 와, 이분 진짜 기부천사다. 근데 심지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분 뭐지? 약간 그때 좀 자신감도 잃었죠. 왜 그런데 이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직 알고 있는 상식이 저 아래에 있는데 너무 위에 있으셔가지고 지식이.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 수준만 봐도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의 수준이. 근데 제가 일단 모르는 걸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엄청 책임감 있게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책임감 가질 필요도 없는데 다 경쟁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이분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은남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알고 난 후에는 바로 보은남님한테 연락 드려서 신청했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네네. 보험에 대한 직무에 대한 강의가 없잖아요. 없죠. 시중에. 없죠. 너무 힘들어요. 은행에 관한 거는 뭐 솔직히 해커스나 타사 보면은 많은데 보험에 대한 거는 정말 없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찾았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보험에 대한 거는 보은남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했죠. 감사합니다. 그 단톡방에서는 진짜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한 건 아니었고, 네, 저도 이제 사실 현대해상방만 간 건 아니고 다른 회사들 방도 갔는데 네. 거기가 가장 답변이라든지 호응을 잘해주셔서 네. 현대해상방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이렇게 도와드렸던 게 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컨설팅에 대한 문의도 오고 원래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진행까지 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네. 이제 말씀드린 나이도 있고 기존 직장도 있다가 이제 그만두셨고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요? 준비하면서 면접에 떨어질 때 멘탈이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힘들죠.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도 이미 차 있고 네. 저는 솔직히 이직을 했을 때 회사를 이직을 확정시켜 놓고 이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나는 무조건 되겠지 하고 저는 이직을 결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사람이 또 조바심이 있고 더 열심히 할 거라. 근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떨어질 때에도 부담감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 멘토님이 정말 잘 잡아주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보다 더 제 자신의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 마음을 놔버리면 진짜 끝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이미 시작한 이상은 무조건 제 정말 친동생처럼 네.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겠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느껴졌습니다. 느끼셨고 그걸 또 근데 또 좋게 또 네. 받아주셨고 네. 그걸 또 도전 의식으로 또 승화를 시켜주신 거는 사실은 이제 실바님의 역량인 거죠. 네. 그래서 잘 된 것 감사합니다. 같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네. 뭐 전체적으로 하면 뭐 저 만나기 전에도 했던 거 하면 뭐 1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네, 돌이켜보니까 물론 보험사에 대해서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취업에 있어서 뭐 중요한 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돌이켜보니까 저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인 거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고 뭐 절차로 하면은 직무적인 것도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면접,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떨어지고 나서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어떤 확 꺾이죠.
확 꺾여요, 진짜.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죠. 네.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도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하기가 싫어요. 네, 의욕이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구는 꺾이지 않고 치고 나가냐, 네. 누구는 거기에 꺾여서 그러면 또 퍼포먼스가 내려가겠죠. 네. 집중력이라든지 맞아요. 의욕이 내려가면 보여요. 네, 그 상태에서 또 잘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하셨는데 네. 지금 좀 다 끝나니까 기분은 좀 어떠세요? 엄청 후련하죠. 후련해요. 근데 살짝 시원섭섭하기도 해요. 멘토님이랑 이제 교육도 끝났고 그리고 그쵸. 멘토님이랑 같이 시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개월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간 지났으면은 조금 다른 회사도 더 붙어서 또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그런 있죠. 아쉬움이. 네, 더 저를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실바님의 역량을 외국계 회사가 먼저 알아봤네요. 아, 그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인재를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홀가분하실 것 같고 아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물어본 거 외에 네. 이거를 보고 네. 계시는 취준생 분들 네. 신입일 수도 있고 네. 중고 신입일 수도 있고 네. 타산업에서 이직하려는 분들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있어요. 거를 편하게 좀 얘기를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멘토님 만약에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어요. 어떤 거죠? 저도 학벌이 좋지가 않아요. 전 지방 사립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방 사립대가 무슨 대기업이야. 그리고 무슨 원수사야. 자회사 가면 잘한 거지.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많이 해요. 심지어 자소일닷컴 채팅창에도 질문이 엄청 많아요. 저 학벌 뭐 국립대도 아닌데 이거 그냥 서류 컷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봐요. 근데 저 여태까지 서류 거의 떨어진 적 없고요. 정말 많이 붙었죠? 네. 저는 뭐 하나생명도 지방대 사립대 그걸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사람들은 겁먹어서 안 하더라고요. 자기 떨어질까봐.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미 제가 증명을 했는데 지금 면접 보면 솔직히 자신은 있거든요. 그쵸. 그때는 하반기 처음이라서 좀 그러니까 못한 그때는 거죠. 좀 우리가 이제 준비를 같이 하는 단계였죠. 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이. 도전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뭐 다 할 수 있어요. 겁먹어서 시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무마다 다른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저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 때문인지 네. 안 됐을 때를 대비하기엔 변명거리를 찾는다라는 저는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떨어지면 네.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기도 전에 스스로가 떨어졌을 때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맞아요. 좀 들었고 저도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지방대건 본인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달리기로 비유를 해볼게요. 네. 육상이랑 스포츠에 비유하면은 취업을 달리면 빨리 들어가죠. 빨리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육상이란 게. 네. 근데 뛰지 못한다고 걷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도 자체를 안 네, 하죠. 나는 못 뛰어. 나는 다리가 불편해 못 뛰어. 네. 걷지도 않고 그냥 중도 포기할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뛰지도 못하면은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걷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뛸 필요 없다. 하지만 걷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시도도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후에 시도라도 해봐야지.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움직이는 자가 쟁취를 하는 법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렇게 움직여주셔서 인터뷰까지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